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곳에서 죽고 싶지 않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94세의 한 노인이었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낙상 사고로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단 3개월 만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분이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매일매일이 지옥과도 같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요양원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입소 후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고 우울증이 찾아오며 심한 경우 단기간 내에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요양원 입소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로 80대 후반에 요양원에 입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70대 중반에도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미래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 의학계에서 희망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방법은 실제로 94세까지 혼자 생활하며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시는 한 할머니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러닝하는 94세 김복순 할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동네 한 바퀴를 뛰고 있어요. 빨리 뛰진 못해도 내 속도로 천천히 뛰다 보면 하루가 상쾌해져요. 놀랍게도 김복순 할머니는 80세에 처음 러닝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가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요양원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자 큰 충격을 받고 무작정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처음엔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걷다 보니 어느새 뛸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노인과 비교할 때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노인은 요양원 입소 위험이 무려 73%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김성진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일 30분씩 산책만 해도 효과가 있으며 특히 아침 시간대 운동은 우울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시작해 보세요.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3개월 후에는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14년째 러닝을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루 30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올해 건강검진 결과는 60대 후반 수준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87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식사 습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현미밥에 된장국, 계란, 김치만 먹어도 충분해요. 대신 꼭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2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하신 분입니다. 당시 의사는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혼자서 장보기와 집안일을 모두 해내고 계십니다. 그의 식사 원칙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첫째, 절대 과식하지 않기. 배를 80%만 채우는 것입니다. 밥그릇을 작은 걸로 바꾸고 반찬도 조금씩만 떠요. 그러다 보니 과식을 줄일 수 있더라고요. 둘째, 매일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먹기입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 시간은 꼭 지켜요. 식사 시간이 흐트러지면 몸이 먼저 반응하죠. 셋째,
채소를 매 끼니 한 주먹씩 챙기기. 나물이든 생채소든 상관없어요. 몇 끼에 한 주먹씩은 꼭 먹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채소가 없으면 밥맛이 없을 정도예요. 서울대병원 영양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70%더 느리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저녁을 일찍 먹고 아침은 꼭 든든하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화도 잘 되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지만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비싼 것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몇 날 며칠 영양제를 먹다 말 바에야 매일 먹는 된장국이 훨씬 낫죠. 그런데 이런 식사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세 번째 비결인데요. 세 번째 비결의 주인공은 92세 최정숙 할머니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우울증 환자였어요. 자식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때 우연히 시작한 취미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최정숙 할머니가 시작한 것은 바로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처음엔 손주들과 장난삼아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매주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업도 듣고 작은 전시회도 열 정도가 되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은 없어요. 처음엔 똑바른 선 하나 그리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매일 조금씩 그리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되었네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62%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처음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손주들보다 못 그리니까요. 그래도 꾸준히 나오다 보니 이제는 이게 제 삶의 낙이 되었어요. 여기에 오면 다들 초보라서 편하게 웃으면서 배울 수 있거든요.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활동은 약물 치료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우울증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실제로 최정숙 할머니는 그림을 시작한 후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손주들이 저에게 그림을 배우러 와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행복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우기엔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시작하는데 나이가 어디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내일은 또 하루가 더 늦어지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취미 생활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비결인데요. 네 번째 비결은 뜻밖의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84세 이영우 할아버지의 통장 속에서 말이죠. 매달 50만 원씩 나를 위한 행복 통장에 저금해요. 이건 자식들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은퇴 후 20년 동안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명절이면 용돈을 건넬 정도로 자립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죠. 많은 어르신들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모두 물려주고 나면 후회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재산의 70%는 자식들 몫, 30%는 나의 미래 몫으로 남겨두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인의 62%가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요양원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삶의 의욕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아파트 한 채를 월세로 내놓았어요. 매달 8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니까 여유가 있죠. 노년내과 전문가들은 경제적 자립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자존감과 깊이 연결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임상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현명하게 도움을 받되 기본적인 생활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영호 할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하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큰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조금씩 모으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결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5번째 비결인데요. 마지막 5번째 비결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놀라운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난 아직 충분히 젊다고요. 89세의 나이에도 텃밭을 가꾸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의사가 저보고 이제 무리하지 말고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날 모르는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해? 서울대학교 노년심리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수명이 7.5년 짧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진짜 늙어가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침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아보자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웃어요. 어느 날은 정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해요.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긍정적 자기 암시가 단순한 심리적 효과를 넘어선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면역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침에 하는 자기 긍정은 하루 종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난 아직 젊어라고 최면을 거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되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준비하고 이웃들과 나누며 지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나이에 힘들지 않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내일을 걱정하느니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이 5가지 비결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결론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을 위한 5분의 특별한 지혜를 들어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운동하시는 94세 김복순 할머니, 하루 3끼 정해진 시간에 건강한 식사를 챙기시는 87세 박영수 할아버지, 늦은 나이에도 그림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기쁨을 찾으신 92세 최정숙 할머니, 현명한 노후 자금 관리로 든든한 독립을 지키고 계신 84세 이영호 할아버지,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신 89세 박순자 할머니까지. 이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희망을 전해줍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우리의 마음가짐과 작은 습관들이 모여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간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100세 된 한 할머니의 말씀이 깊이 남았습니다. 젊었을 땐 늘 미래만 보고 달렸어요. 은퇴 후에는 과거만 바라보며 후회했고요. 그러다 깨달았죠. 결국 내게 남은 건 오늘이라는 걸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요.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황금기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무는 봄에 꽃 피우고 여름에 푸르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쉽니다. 어느 계절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간이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지요. 요양원에 가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사는 비결.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존중하고 지금 이 시간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요양원이 걱정되시는 부모님이나 홀로 계신 어르신이 생각나시나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지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